자,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배보상이 실제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자, 오임종 유족회장께서는 그 유족 대표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4.3에 대해서 배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 지도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국가가 처음으로 그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만, 현재 지금 보상 절차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작년에 보안입법이 완료되면서 도에서는 그 직원들 각 읍면동 사람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보상을 할 준비를 마쳤는데 지금 시스템 구축 작업에 있습니다. 4월 12일 날 법이 개시가 되면 예. 본격적인 보상 작업 준비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준비가 만료되는 6월 이후부터는 보상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선 보상은 생존 희생자부터 예. 보상 절차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희생되신 희생자분들 차근차근 하게 되겠는데,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희생자로 결정된 순서대로 예. 차근차근 15,000명에 대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릴 걸로 보는데, 예. 올해 만약에 못 받은 희생자분들과 내년 받는 분들은 차별화될 수가 있다 해서 법정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없게끔 해서 차근차근 해나갈 거여서, 이제 전산화 작업이 말하자면 각 유족들 희생자분들에게 공개를 해서 예.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재심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희생자분들이 뭐 행방불명 되셨다든지 유족이 없는 분들도 적지가 않을 텐데요. 예, 지금 유족이 없는 걸로 나타난 분이 일단 3,500명이 유족이 3,500여 없어서 명이나 보상금을 됐어요. 못 주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이번 전산화 작업하고 유족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반기혈적으로 유족으로 인정된 부분이 한 700여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3,500명 중에. 이것을 보면서 이 배보상금을 현재 우리 제주도가 그전에 양자 유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희생자 밑으로 데려서 이렇게 한 거, 그 제주도 가족부 정원들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않을 건가, 이 보상법에. 어떻든 이런 것도 좀 이번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이런 것도 챙기면서 보상 작업에 순조롭게 희생자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그것은 차질롭게 진행돼 나가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희생자에게 보상을 한다는 부분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고이범 이사장님께서는 이번 그 보상의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 폭력의 잘못과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하고도 구체적으로 인정한 거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희생자와 유족들이 그동안 겪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에 대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상의 의미를 찾습니다. 예. 이번 보상이 지금 정부에서는 미흡하지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상인지 보상인지 명칭에 대해서도 논란이 컸고요. 일단 보상으로 정리됐지만 금액 부분에서도 과거사 사건의 판례보다 적은 9천만 원으로 정해지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법률적으로 앞으로 지금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문성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그 배상과 보상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들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으로 이제 예.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마 민주항쟁 관련 법에서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3 특별법도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라는 규정 정도는 신설해서 예. 이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상 액수와 관련해서 보면은 가장 최근에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4.3 예. 희생자에 대한 판결을 보면 희생자 본인에 대해서 1억, 배우자에 대해서 5천만 원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언제 판결인가요? 아마 이제 몇 달 안 된 판결입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대전 영무소에서 복역한 4.3 희생자에 대한 예. 판결을 보면은
희생자 본인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이렇게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럼 최근에도 개별적으로 그런 배상을 요구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생존 수용인 분들이 이제 생존 수용인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 특별법상의 그 보상금이라고 하는 9천만 원이 판결 금액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어서 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은 뭐 설령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증액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족들 입장에서 지금 이런 그 보완점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논의하고 계시는 게 작년에 있습니까? 9천만 원을 제가 국민적 합의로 받아들이면서 일시대 유족들을 챙기는 부분 아까 변호사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진짜 챙겨서 그분들이 진짜 그 70년 한많은 삶을 살았던 부분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는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부 예산을 갖고 위로보험 사업이라든가 그 다른 치유 사업, 트라우마 치유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확대를 해서 그 진짜 유족들이 한많은 세월 살았지만 국가에서 보상은 못 해주지만 보듬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국가에 계속 정책적으로 해 나가서 보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 보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부분이 가족관계 특례 조항입니다. 4.3 당시에 혼란했던 그 시대상 때문에 가족관계가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특례 조항이 지난해 4.3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삭제가 됐거든요. 당시에 그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제외가 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제외가 됐던 건지 문성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대표적인 이제 호적에 잘못 기재된 사례는 이제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 사례입니다. 예. 어떤 경우냐면 49년도나 50년대에 뭐 사형을 당하거나 또는 이제 총살을 당하지만 예. 가족들이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 몇 년 후에 아이는 커가고 하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그다음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의 기준에 비춰보면은 실제는 사망한 이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고 출생신고가 된 거니까 사망 이후에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신고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사망한 이후에 신고한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개정안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미 신고된 예.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를 그냥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가족관계나 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반대해서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 신분관계의 잘못된 걸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신고됐을 가능성이 뭐 거의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고된 신분관계를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신분관계를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명분은 사실은 그렇게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뭘 새롭게 신설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고된 것을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해관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반대 의견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아예 신고조차 못 하셨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었을 거고요. 네. 신고를 한 근거가 있는 분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신고를 아예 못한 분도 계시고 예. 신고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못 신고된 경우가 있어서 잘못 신고. 지금 어떤 가족관계 기준에서 바라볼 때는 처로서 또는 자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요. 예. 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유족 회장님도 이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실 텐데. 그 부분이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진짜 당시에 희생돼 버림으로써 혼인신고도 못한 가족들이 나중에 살기 위해서 예. 후에 사망신고, 혼인신고, 가족 출생신고, 사망신고 하다 보니까 4.3 때 안 돌아갔네 하는 그런 논리에서 배보상
그 사상 희생자가 사삼 희생자가 안 지금에 되는 와서는 부분도 배보상의 걸림돌이 있었고, 되는군요. 예. 가족이 몰살로 부모 자식이 안 되고 다른 가족이 자식이 돼버리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정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이건 국가 대법원 쪽이나 법조계 쪽에서는 모든 그 재산권 형성이란 모든 기타까지 해왔던 것들을 흔들 수 있는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작업이다 해서 반대했었는데 이번 행안부에서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연구 용역 발주를 했는데 이제 그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금년 안에 그 절차들을 연구 용역을 해서 입법화를 올려내서 꼭 이분들에 대한 작업 내년부터는 가족 관계를 제대로 정리해내고 격리가 끝나면 또 이거에 맞게 또 보상도 그분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뭐 용역과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업체가 선정이 금방 될 걸로 보는데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제 우리 유족들도 적극 협조해서 많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같이 해결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 그 우리 제주도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도움도 받고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제대로 처리해서 그 입법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국회 안에 그걸 꼭 입법을 시키는 게 우리들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특별법이 다시 한번 개정돼야 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 고이범 이사장님께서는 이번에 그 가족관계 문제가 지난해부터 부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4.3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될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잘못된 가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법부가 그 특별재심처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심을 직권재심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듯이 이 경우도 4.3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4.3 특별법을 만들었듯이 이 가족관계 그 특례도 사법부가 그런 그 우려, 그러니까 무슨 신분관계나 재산관계 이런 거에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가족관계 특례를 인정해서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사법부가 그 협조를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밖에도 배보상 문제에서 또 어떤 또 남은 과제가 혹시 있을지 추가적으로 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가족관계 옛날 말로 하면 호적이 잘못된 경우가 예. 대전형무소에 복역했던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봤더니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 등재되지 못하고 예. 작은 아버지나 심지어 할아버지의 자식으로 등재된다거나 그렇게 잘못 등재된 경우 수용인들의 경우에 어떤 뭐 불이익을 그렇죠. 피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호적에 예, 올렸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런 경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신고가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경우, 실제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경우나 사망 신고는 뒤늦게 하면서 이제 이런 잘못된 호적들이 대략 한 3분의 1 정도로 추산이 되고 아마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그 정도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한 숫자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조속하게 그런 그 특례 조항이 특별법에 포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내년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또 희생자 신고를 받습니다. 유족 신고를 내년에 받는데 이거 덧붙여서 내년에 좀 홍보를 해서라도 반개 혈족들이 좀 유족으로 올라오면 그분들에게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다가 그 제일 제주인들도 제일 제주인이요? 그 예. 유족과 희생자들이 제법 있는데 그 숫자가 600에서 90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 총련에 들어가 있어서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그 어렵게들 살다 보니까 신경 못 써서 신고도 못한 분들이 있어서 제일 제주인들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해서 그분들도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 오임정 유족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 특별법 그 이제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맞물려 있는 것이 대법원 규칙입니다. 네. 대법원 규칙은 이제 사실과 다르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제 간이한 방법으로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대법원 규칙이 너무 엄격하게 정해져 버리면 네.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많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대법원 규칙이 제정이 돼서 그것이 많은 분들의 유족들이 그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 4.3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회에서 제가- 법률이 개정된 것과는 별도로 그렇습니다. 그 예. 법원에서의 그 규칙이 또 뒤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군요. 예.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법원 규칙이 있지만 예. 유족으로 인정받으면 그분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개방해 놓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